네, 안녕하세요. 전민준입니다. 이제 오늘 제네시스 G80 2.5 터보랑 이 소나타 N9 두 차를 비교를 했습니다. 이제 오늘 주인공은 소나타 N9입니다. 이 2.5 터보 엔진이 G80에 들어가고 이 차에도 들어가는데, 이 소나타 N9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성능과 연비를 보여줄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승 코스는 이제 압구정동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까지 편도 60km 이제 코스고, 이제 둘 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할 거예요. 이제 도착해서 일단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랑 함께 테스트를 도와줄 이제 친구가 있는데, 이 제네시스 G80 이제 오너입니다. 예, 오늘 이제 그 어떤 계기로 참석을 이제 하시게 됐죠?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고 들어서 굉장히 소나타를 곧 이제 드라이브 하게 될 예정인데 많이 기대가 되네요. 네, 그러니까 2.5 터보, 이제 제네시스 G80이 2.5 터보가 똑같은 엔진이 이 소나타 차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? N9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착을, 제가 G80을 먼저 타고 이제 좀 정아 씨가 이 차를 이제 탈 거잖아요. 도착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저한테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비교 시승이 아니라 이 소나타, 오늘의 주인공인 소나타 N9이 과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뛰어난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주기 위해 이제 시승을 진행하는 만큼, 뭐 옵션이나 이런 걸 말고 오로지 엔진 느낌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나타 N9을 50km 타고 이 차를 딱 탄다고 했을 때, 그래도 2.5 터보 엔진이 이렇게 육중한 차체에 들어가면 좀 성능이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스포츠 모드에서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제가 54km를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연비가 8.7이 나왔습니다. 제가 1시간 동안 오로지 스포츠 모드로 달렸는데 연비가 8.7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. 확실히 2.5 터보 엔진에 더해 8단 자동 변속기가 이제 조합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의 연료 효율성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일단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, 그러니까 한 120에서 130까지 가속을 할 때는 이제 결코 이제 부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130 이상을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 차의 그런 이 차에 이제 탑재되는 그런 변속기와 이 차체의 중량을 감당하기에는, 엔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40을 넘어서 150, 160을 갈 때는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좀 늦고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전체적인 이건 좀 주행 안정성이나 정숙감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운데,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갈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좀 드러나지 않나,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. 지금 소나타 N9이고요 58.8km 주행했을 때 연비는 9.5가 나왔습니다. 약 4km 정도 이제 헤맸고요. 그때 연비는 9.5가 나왔고, 아까 제네시스 G80이 8.7이 나왔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차는 0.8 정도 이제 높은 건데요. 확실히 이제 똑같은 엔진을 썼지만 어떤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이 차의 차체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10이 넘었어야 되는데 10이 넘지 못했던 점은, 사실 이 차가 어떤 그 연료 효율성을 맞춘 세팅이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에 맞춘 세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연비는 이 차의 성격 치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G80 오너가 이 차를 탔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 가볍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가속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.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? 이제 스포츠 모드로 운행을 했을 때 조금 스피드가, 가속이 붙어서 약간 뒤로 넘어갔다가 슝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그건 약간 이제 그 몇 킬로 꼭 밟아서 최대 몇 킬로까지 좀 밟아봤어요? 130까지. 그럼 솔직히 두 차가 가속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어요? 큰
차이보다는 이게 네. 체감상 조금 느끼는 게 이 네. 차가 조금 더 빨리 이제 반응을 나가는 한다. 느낌을, 네, 반응을 한다는 네. 느낌을 받았는 게 네. 차체가 저 차는 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좀 네. 세게 나가더라도 네. 조금 무거워 묵직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. 일반인이 느끼기에 저도 그렇고 오빠도 아까 말씀해줬듯이 좀 큰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점. 그런데 육체적으로 이제 속도가 붙는다, 붙지 않는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제 이 2.5 터보 엔진이 저 차에 탑재됐을 때랑 지금 이 차에 탑재됐을 때 분명히 수치적인 차이는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체감했을 때는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도.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두 차의 이제 제로백이나 이런 그 가속, 브레이킹, 제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인이 느꼈을 때 우리가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은 이 차도 그렇고 저 G80 2.5 터보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그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아주 잘 뽑아내는구나. 하지만 그 일상적인 주행 영역, 우리가 말하는 한 120을 넘어갔을 때는 그 두 차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가 복귀를 할 때는 한 130 정도 이제 이상으로 가끔씩 밟아보면서 두 차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연비를 제로 세팅을 마치고 저희 집 분당까지 약 50km를 이제 주행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과연 이제 두 차가 이제 그 일반인이 느꼈을 때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차례 이제 제로백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꾹 밟으니까 휠 스핀이 이제 발생을 해서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서서히 꾹 밟아주는 그런 형태의 제로백으로 이제 그 진행을 이제 했고요. 어찌됐든 290마력이라는 이 엔진 출력을 전륜구동이라는 구동 방식이 온전히 받쳐주기에는 분명히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G80과 가속 부분에서는 뭐 큰 차이를 좀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첩한 부분 있잖아요. DCT 특유의 민첩함,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아까 봤던 G80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민첩하게 반응해주는, 민첩하게 변속해주는 이런 느낌이 이 G80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소나타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훌륭한 게 이제 맞습니다. 일반인이 체감하기에는 두 차의 가속 성능이 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두 차의 가속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 DCT 미션을 사용한 이 소나타 N9의 응답성이 조금 더 빠르고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이 차와 저 차 G80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. G80 2.5 터보를 타보고 소나타 N9 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확실히 이번 영상이 소나타 N9의 성능과 특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,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이제 하기 앞서가지고 지금 제가 야간의 헤드라이트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의 가시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와 전조등이 많은 이제 국도를 달릴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저희 집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. (48.1km를) 오로지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연비는 이제 9.4km가 나왔습니다. 제가 만일 이 소나타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면 N9
무조건 N9을 선택할 만큼 이 차는 퍼포먼스와 연비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소나타 2박 3일 동안 주행하면서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이제 경험이었고요. 여러분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솔직한 느낌 이제 그대로 댓글로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민준이었습니다.